그리고 그 남은 이익으로 사회에 기부를 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비결이 뭡니까? 미국 같은 자본주의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이 받아들여지나요? 그래서 1970년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 얘기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남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밀턴 프리드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대가야. 이 사람이 한마디 딱 던진 거지. 니들이 자본주의를 알아? 이런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 기부하는 것도 반대를 했어.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 혜택 주는 것도 이 사람들은 반대를 했다는 거지. 기업이 기부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기부는 좋은 일이지, 아름다운 일이지. 빌 게이츠 봐. 빌 게이츠 재단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잖아. 이건 정말 좋은 일이야.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왔어? 마이크로소프트 돈이 아니거든. 빌 게이츠 돈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기부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재벌들 한번 봐. 기부한다고 하잖아? 뭐 하지 당연히. 근데 그건 누구 돈이야? 마치 자기 돈인 양 막 쓰지만 사실은 기업 돈이거든. 그런 기부 행위는 사실은 진정한 사회를 위한 책임과 공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프리드만이 얘기를 한 거지. 기업의 돈은 기부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돼. 기업의 돈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부가 아니라 이익을 남긴다는 거지. 그럼 기업이 돈만 벌면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야. 프리드만은 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그게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한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한 룰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면 그게 자본주의 정신에 맞다는 거야. 그 외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19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고 힘이 생기게 됐잖아. 이제는 더 이상 프리드만의 말이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이 경제적 성공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주들한테도 오히려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반영해서 1984년에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이해관계자 이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야. 프리드만은 기업 경영의 목표가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업 경영의 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그 다음에 종업원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주라는 거지. 그럼 이해관계자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요? 영화 동막고를 보면은 북한군 장교가 촌장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그 촌장이 이렇게 대답하잖아. 뭐 잘 먹여야지 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한테 잘해주면 돼. 혜택도 많이 주고 경제적 가치도 주고. 뭐 예를 들면 주주한테 배당도 많이 주고 소비자들한테 적정한 가격에 좋은 제품 주고 그다음 종업원들 복지 잘 해주고 뭐 월급도 많이 주고 공급업체한테 적절한 가격으로 뭐 이렇게 지원도 잘해주고 뭐 그런 걸 다 잘해주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다 퍼주고 나면 기업은 안 망하나요? 이게 그냥 막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그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면은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행복이 결국 기업에게 장기적인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주주들한테도 좋은 일인 거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폐기물을 배출하고 뭐 불법으로 뭐 대기 오염을 시키고 이런다고 하면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경제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근데 반대로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협력해가지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지지를 얻을 수 있거든.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공급업체도 마찬가지야. 우리 스타벅스에서 봤듯이 공급업체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이렇게 좋게 유지를 하면은 공급업체가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행복해지잖아.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기업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이 공급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봤잖아. 그리고 종업원 한번 생각해봐.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종업원이 이 사기도 높아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기업들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종업원을 비용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지 혜택도 깎아야 되고 막 쥐어짜서 인건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이익이 날 수는 있겠지. 그리고 그 남은 이익으로 사회에 기부를 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면 기업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이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그 뭐 사회에 기부한다. 이거는 이해관계자 관리와 이 지속가능 경영의 본질이 아니야. 이 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은 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가자.